사람은 평생 몇 번의 편지를 받을까요? 요즘처럼 손글씨가 사라진 시대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주 가끔 한 장의 편지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해요. 그건 바로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그날.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뒤집히게 되었어요. 1986년 봄, 그해 유난히 벚꽃이 늦게 폈어요. 캠퍼스 안을 천천히 걷던 어느 날,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죠. 햇살이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은 책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했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역사교육과 4학년이었고 그녀는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몇 번 마주치다가 어느 날 같은 책을 동시에 집어든 게 계기가 되었죠. 책 제목은 그리스 신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사과 학생이 먼저 가져가셔야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또렷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그리고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수진 씨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죠. 우리는 도서관을 핑계 삼아 자주 마주쳤고 같은 자리에 앉아 나란히 책을 읽다가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게 되었어요. 그 시절엔 휴대폰도 없고 문자도 없었기에 우리는 종종 작은 쪽지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도서관 몇 시예요? 점심 먹었어요? 그 짧은 문장들에 마음이 담겨 있었죠. 데이트는 늘 소박했어요. 기껏해야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캠퍼스 옆 공원 벤치에 앉아 같이 라면을 나눠 먹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수진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태훈 씨는 미래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죠. 학생들한테는 좋은 선생님, 그리고 누군가에겐 인생의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고개 끄덕임 속엔 많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들. 그게 첫사랑이 주는 가장 큰 설렘이자 두려움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우리의 사랑엔 계산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해 가을 수진 씨가 선물해준 책갈피 하나는 아직도 제 책상 서랍에 있어요. 빨간 단풍잎이 눌려있는 얇은 종이.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계절이 끝나도 우린 계속될 수 있을까?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가장 빛나는 순간은 너무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행복이란 게 언제나 그렇듯 너무 오래 머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되더라고요. 수진 씨와의 시간은 매일이 평화롭고 소중했지만 한편으론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불안도 함께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고 무슨 생각하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이 좋아서요.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죠. 졸업을 앞두고 저는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에 들어갔고 그녀는 언론사 인턴에 합격해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시간을 쪼개 만나곤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던 그녀.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도서관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앞까지 찾아가 봤지만 이미 짐을 다 빼고 이사 갔더라고요. 자취방 옆집 아주머니는 말했죠. 그 아가씨, 갑자기 짐 싸더니 외국 가는 것 같더라.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그녀와의 마지막을 버림받음이라는 단어로 정리해야만 했어요. 너무 황당했고 화가 났고 슬펐어요. 처음으로 사랑했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미래를 꿈꿨는데 그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삶은 또 다른 일들을 제 앞에 가져왔어요. 졸업 후 저는 지방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점차 그녀를 잊으려 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갔죠. 하지만 어딘가 늘 마음 한쪽엔 끝내 풀지 못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그 물음표는 언젠가 쉼표로도 마침표로도 바뀌지 못한 채 제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끔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건 그냥 젊은 날의 감정이었을 뿐이야. 지금의 가족을 생각해야지. 하지만 말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쉽게 속아주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덮고 사는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2022년 저는 정년퇴직을 했어요. 30년 가까이 교단에 서 있었고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마다 동네의 도서관을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되찾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가지러 우편함을 열었는데 그 속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끼어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손편지라니. 처음엔 오기라도 잘못된 건가 했어요. 하지만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 옛날 도서관 책갈피 뒤에 적혀있던 바로 그 글씨였어요. 김태훈 씨 앞으로 이수진 드림. 손이 떨려서 편지를 바로 열지 못했어요. 10여 분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죠. 그녀의 편지는 단정하고 조용했어요. 긴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써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을 흔적이 보였어요. 태훈 씨, 오랜만이에요. 혹시 이 편지를 받아보신다면 놀라시겠죠? 그땐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정말 미안했어요. 갑자기 아픈 걸 알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어요. 당신에게 아픈 내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편지는 몇 장에 걸쳐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역시 저를 잊지 못했다는 것. 우리 함께한 공원 벤치 지금도 기억나요? 봄이면 벚꽃이 참 예뻤죠? 혹시 그 벤치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 글귀를 읽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조용해졌고 제 안에서만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게 마지막으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읽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머리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의 내 삶, 내 가족, 내 자리. 그리고 그녀와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멈춘 추억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그리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야 한다. 이번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가보자. 그렇게 저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고 그녀가 말했던 그 벤치로 향했어요. 서울 변두리 우리 학교 옆 작은 공원. 예전엔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벤치가 그날따라 그렇게 눈에 띌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누군가 앉아 있었죠. 흰 모자를 눌러쓴 여성. 조심스레 다가가니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리엔 흰빛이 번졌고 얼굴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훈 씨 진짜 와줬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제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스쳐가는 봄바람,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옆에서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모든 건 여전했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시간이 갈수록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났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때 말없이 떠난 것 미안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때의 태훈 씨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은 30년의 세월이 녹아든 후회와 용서 그리고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태훈 씨를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들에게 받은 짧은 문자 한 통, 그리고 그녀가 남긴 소박한 유언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봄날 벤치에 앉아 있던 시간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종종 그 벤치에 다시 앉곤 해요. 가끔은 텀블러에 따뜻한 차를 담아가서 마시고 책을 한두 권 들고 가 조용히 읽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앉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녀와 나눈 마지막 눈빛과 말, 그 따뜻했던 침묵 속의 위로를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죠. 그녀와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은 늘 기대한 대로 오지 않고 때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떠나가지만 진심이 담긴 기억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걸요. 또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고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요. 가끔 우리 인생엔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인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 내어 마주하면 그 인연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녀의 편지 한 통은 그동안 제가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꺼내주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주 말하려고 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따뜻한 빛을 줄 수 있는지 이제는 알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용기 내어 편지 한 통 써보는 건 어떠세요? 그 편지가 당신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기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의 감정이 그리운 날 또는 지금 내 마음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날. 이 이야기 한 편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